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역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관련 정부의 정책이 어제 장 마치고 우리 오후 4시 정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배포 자료를 쭉 한번 봤어요. 2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기사가 막 제대로 분류된 게 없어서 제 나름대로 좀 5가지 포인트 잡아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당잠사 화면입니다. 일단은 뭐 원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 달성하고 50조 원 투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겨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목표니까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3가지 요 중간 부분인데요. 핵심 광물 확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급 보증 금액이 큰 거는 아닌데 일단은 정부가 발굴하는 데부터 관여를 해서 정부 간의 MOU 체결까지 프로젝트 잘 따올게라는 그런 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광물 테마하면 리튬 테마, 금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은 폐배터리 테마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첨단 기술 혁신 허브로 육성은 돈 대자. 우리가 이 정도 될 테니까 민간도 이렇게 되라. 민간이 한 20배 정도 규모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IRA에 따른 핵심 광물 확보 등의 개별 기업 넘어서 민관 공동 대응 함께 하자 이런 내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셀 기업들은 정부와 배터리 얼라이언스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사실 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긴 있는데 원래 이제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한창 돈을 써야 되는 좀 시기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매년 새로운 공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정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배터리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완의 기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은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최근에 뭐 SK온이 1조 가까이 이제 또 어디서 투자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2차 전지 쪽에 또 하나의 훈풍이 불었던 그런 포인트도 있고 사실 뭐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규모 자체가 크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뭐 한국이 이제는 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먹거리로 이제 뭐 2차 전지를 이제 꼭 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느덧 60만 원의 주가에 거의 도달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사실 뭐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는 고밸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밸류 받았던 기업들이 조금 더 평가받기 좋은 시장이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추가적으로 투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배터리 3사들의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맨 위에 보시면은 IRA에 따른 액션들입니다. 즉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IRA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액션들이 많고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IRA의 피해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9월 혹은 10월 생산량이 혹이나 판매량이 줄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IRA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쪽, 이제 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류의 법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IRA, 즉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해서 얼만큼 대처를 잘 하는지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보통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국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냥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 트렌드는 얼만큼 대처를 잘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소재 기업 혹은 배터리 셀 3사도 비슷하게 좋은 이제 액션들을 취함으로써 지금 현재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저는 이게 작성을 하면서 이거 LG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 대안으로 LG 화학 매수 의견이 꽤 많이 나와요. 어제 오늘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투자 의견 어떠신지 LG 화학에 대해서 여쭈고 싶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 중소기업도 여기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네. 어떤 기업을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시장에서 평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 정도로 좀 적정 수준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선저하게 저평가다라는 그런 구간이 저평가라는 게 주가 상승을 바로 이제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면은 그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LG 화학의 상승세가 보이는 것은 맞으나 과연 시장에서 이것을 재평가하기 좋은 시장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 이제 본업 정도 음극재 사업에 진출을 했고 예. 거기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기타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탄력성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현재 구간에선 저라면 LG 화학에 손을 내밀기보다는 차라리 매수하실 거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모아 가시는 게 조금 더 그렇군요.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예.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도 뭐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시총이 뭐 10조, 15조, 20조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들이 영업이익률까지 개선이 되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사실 상승 룸이 조금 더 남은 거는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더 20만 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잘 코멘트 안 드리는데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네, 한 아직도 20% 남아있다. 정도의 상승 룸은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참고 인내의 시간을 경험하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의 긍정 코멘트를 드리고요. 네. 뭐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사실 지금 뭐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최근에 좋았죠. 지금 위에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가격에 한 번 정도 뭐 이제 그냥 한번 매수하고 마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모아가기 좋은 기업이라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이제 폐배터리 기업, 뭐 성일아이팅이나 예. 세비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 중계하면서 외국인이 샀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성일 하이텍이더라고요. 세비캠은 테마주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그 종목까지 추가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차라리 그걸 사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한 종목도 뭐였죠? 네, 포스코 케미칼 이제 포스코 코멘트 드릴 케미칼. 건데 맞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산다 그러면 어떤 게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포스코 더 케미칼.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엔솔은 시총이 너무 커서 사실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예. 패시브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도 또 탄력성도 또 괜찮고 그다음에 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저는 손은 포스코 케미칼 쪽이 조금 더 우위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보다는 소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을 이 전체 탑픽으로 일단 놓고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장비주. 네. 배터리 장비주. 아 정말 이렇게 못 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소재가 다 신고가 가는데 배터리 장비주만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요. 네, 보통 예전에 대장주라고 하면 PNT를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PNT가 주가 흐름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배터리 3사에 대해서 뭐 테스트가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더 이상 공급 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더 이상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봐야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셔야 될 거고 지금 관심 가져 보시는 기업들 중에 하나는 당연히 CIS입니다. 이제 그저께 이제 월요일 장이었었죠. 이제 이티미셀가 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아마 미국 쪽에 납품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막 바로바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미래의 수주 잔고로서 취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CIS를 가장 우선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아바코라는 기업이 또 이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마찬가지로 가볍긴 하지만 탄력성으로는 아바코를 그다음에 안정적인 주가 성향으로는 이제 CIS를 말씀을 드리면서 예. PNT는 조금 더 지켜보자. 예전에 왕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왕좌에서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지켜보자예요. 네. 이거는 그냥 포스코 케미칼 사라 이 내용이네요. 아니죠. 이제 CIS 예. 살만하다. 아바코는 CIS 보유하고 보자. 계신 분들 조금 더 보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 CIS하고 네. 포스코 케미칼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저는 고민하시네요. 네, 고민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두 개 다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릅니다. 이제 예. 장비주와 소재는 좀 다른 액션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저라면은 두 가지 다 포트에 남아줘서 소재는 포스코 케미칼 단으로 예. 이제 만약에 장비주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CIS를 이제 현재 가격 좀 예, 예.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요해서 죄송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럼 그 두 종목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요? 뭐 10을 만점으로 준다면 두 종목만.
저는 포스코 케미칼은 5 정도 가져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이 10을 만점이죠. 다, 예, 두 개 다 해서 10으로 포지션 잡는다면 저는 CIS 7, 포스코 케미칼 3으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제 예. 고점 밸류 부담은 좀 있으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살짝 비중을 이제 그거보단 조금 더 줄이면 되는 거고, CIS는 현재 구간이 그렇게 매수가 하기 부담이 가능하다?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셨다가 만약에 CIS가 오르고 포스코 케미칼이 떨어지면 또 비중을 바꾸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성격이 원래 집요하진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질문을 들어갔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보잉 CEO가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칼훈 보잉 CEO 사진이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UAM 테마주가 좀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들어가 볼 텐데, 카룬 CEO는 2020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 방문이라고 합니다. 4일 예정이고요. 지금 정부 정책도 UAM에 또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2025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에 대한 협력 모색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 전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UAM이 오늘도 네옴시티가 또 굉장히 지금 예. 흐름이 좋잖아요. 네옴시티 내에서도 UAM이 많이 쓰일 거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들리고, 이거 사실 현대차가 사실 UAM 기술도 여전히 아마 글로벌적에서도 가장 우선순위 안에 들 것 같습니다. 뭐 방산 쪽으로 가면 하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현대차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같이 지니고 있다. 이제 이렇게 먼저 코멘트를 드리고서, 이게 뭐 방산 협력 모색을 하면서 어떤 액션이 더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액션들로 현대차나 하나 같은 대형주들을 끌기에는 재료 자체의 크기가 좀 적습니다. 뭐 어떤 더 많은 액션들이 나와야지만 이들이 관련 이슈로 오르게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UAM이라는 그런 코멘트 하나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퍼스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단순 이제 테마성 이슈들로만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재료의 신선함은 굉장히 신선한 상황이긴 한데, 끌 수 있을 만한 재료로는 좀 부족하다. 이제 여기서 회동 때 어떤 액션 혹은 이제 기타 협력 사항들이 나오는지가 시장에선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은 이제 먼저 상승의 바닥권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오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투자를 할 것이며,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사실 저 현대차가 많이 밀려서 이 사실 순수하게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만 보기에는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순수하게 예. 자동차도 괜찮고 전기차도 사실 기술력에는 세계 넘버원이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도 사실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가 있고, UAM도 기술력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가기는 현대차 현재 가격에서 정말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지금은 좀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고 종목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내가 만약에 20만 원이 넘는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 다 하지 마시고요. 현대차만 모아 가셔도 뭐 당장 뭐 일주일 뒤에 승률을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뭐 3개월, 6개월 뒤에 계좌는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장기적, 롱텀으로 좀 보시는 분들께서는 대형주 위주로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나 아니다, 단기 이슈로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면은 예. 이제 단순히 뭐 퍼스텍이라든지 기타 UAM 테마성 이슈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빠르게 하루 이틀 뭐 단기 트레이딩 이러면 또 작은 테마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종목 현대차. 네. 지금 후진 기어를 너무 강하게 놓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이게 좀 긴 시계열로 느긋하게 본다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차를 탑픽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요거 볼까요? 와, 이게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 예, 바로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렇게 사실 여기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고 계속 일부 언론에서 추측 기사만 나와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연관된 기업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려되는 포인트긴 한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네,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단독입니다. 단독. 네, 이번에도 이거 단독으로 단독이에요. 단독. 사실 이제 매체에 이제 뭐 다시 뭐 높낮이는 아니겠지만, 사실 뭐 조금 이제
정론지 위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예. 사실 정론지에선 다루지 않아서 이게 사실 최근에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예. 단독 기사에 대해서 보통 바로바로 나오거나 혹은 이제 뭐 조회 공시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좀 액션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뭐 사실 사실무근이라든지 기타 추가적인 액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네옴시티가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사실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이 예. 마지막 제로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다 걱정이 나요. 사실 지금은 여기서 더 나오려면 뭐 수조 원대 수주를 받게 되거나 혹은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 혹은 이제 딱 그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찰실험 매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번 이제 주식의 트렌드라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액션들이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좋죠. 수천조 원의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사실 이게 사실무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 조금의 더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단독 기사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큰 수익률을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냥 수익을 봤다 정도로만 좀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긍정의 모멘텀은 있으나 항상 한국 시장에서는 제로 소멸이 가장 무서운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바닥권에서 나온 기사라고 하면은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겠지만 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마지막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주의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독이라는 표시가 달려 있는 기사를 뭐 무조건적으로 다 안 좋다 그렇게 보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 기사 보도 내용은 일단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뭐 방한 이슈를 걷어내고 사실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옴시티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따온다면 어떤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사실 수주 가능성은 이미 있고 이미 수주도 받은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컨소시엄에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네옴시티에 진출을 해 있다. 이제 굉장히 이전부터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관련하면 뭐 컨소시엄을 꾸리겠죠. 만약 컨소시엄을 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 예. 현대건설 거기 전 한미글로벌 정도까지가 실제로 수혜를 받아가는 기업들이 요 세 종목 정도 이제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뭐 기타 여러 가지 추가 수주의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예. 가능성은 존재를 하나 확실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만약 그 네옴시티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테마가 있겠죠. 뭐 이제 단순히 뭐 건설 관련된 테마가 예. 있을 수도 있고 뭐 UAM 관련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시세가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뭐 전선이 될 수도 있고 아. 여러 가지가 많으나 그냥 지금은 대장주 위주로는 보시면 좋고 유신이나 뭐 도화 엔지니어링 혹은 이제 한미 글로벌 정도가 탄력성으로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만약에 이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슈가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 며칠 더 시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추세로 실질적인 모멘텀으로 주가를 크게 이끌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결국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수주를 따내고 그게 실적으로 찍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종목 3가지 정도 볼 만한 걸 좀 추려주신 거고요. 추가 수주가 들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